수심 지역 일부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중학교 배정 문제를 두고 불만이 큽니다. 자녀들이 권역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로 배정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건데 거리보다는 희망 학교로 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오토바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달 대행업이 성행하면서 오토바이 과속이나 신호 위반 등 난폭 운전이 늘기 때문입니다. 한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전 공대 설립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적자인 상황에서 무리라는 의견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맞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해마다 중학교 배정 시기만 되면 불거져 나오는 순천 지역 학부모들과 교육당국 사이의 이견 분란이 올해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근거리 위주 배정 방식이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 없는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인데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지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플랜카드와 풍선을 든 학생과 학부모 200여 명이 순천교육지원청 앞에 모였습니다. 순천 왕운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중학교 배정 방식에 반발하고 나선 건 지난달 말. 순천시 교육청은 지난해까지 지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 내에서 근거리 우선 추첨하는 방식으로 학교를 배정해왔는데 집 앞의 학교가 아닌 권역 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학교로 배정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실제로 지난해에도 차로 30-40분 떨어진 학교로 배정된 사례가 있었다며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로 갈 수 있도록 배정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 올 때 학군이 중학교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를 선택해서 온 거거든요. 저희 딸은 뭐라 그러냐면은 엄마 내가 왜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왜 내가 된 거야? 설명을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교육청은 그렇게 될 경우 집 근처에 중학교가 없는 학생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지나치게 먼 학교로 배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지역 시민단체들도 중학교 배정 방식을 개정해야 한다며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주장과는 달리 거리보다는 희망학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여수나 목포가 시행하고 있는 배정 방식으로 1지망부터 8지망까지 학교를 지원해 순차적으로 배정을 받는 방식입니다. 시민단체는 희망학교 위주로 배정을 하면 특정 중학교에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피하는 학교에다가 3년 동안 엄청난 투자를 계속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곳에서 학부모들이 명문학교라고 소문이 나게 해주라. 회피가 아니라 이제는 또 몰려드는 학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이 방안 역시 원거리 통학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과 시민단체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순천시 교육청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다음 주까지 배정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네, 전국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호남 지역 철도 노동자 800여 명도 오늘 세종시로 상경해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노조는 오는 14일 오전 9시까지 1차 경고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난해 노사 합의했던 철도 안전 인력 확보와 KTX, SRT 고속철도 통합 요구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 말부터 다시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는 사흘 동안 전라선과 경전선에 운행되는 열차는 고속열차는 31대에서 24대로 일반 열차는 46대에서 28대로 줄어 각각 77.4%와 60.9%의 운행률을 보일 예정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에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을 촉구하는 민원이 정식 청원으로 성립됐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한 시민이 해양기상과학관 부지 매입 예산을 통과시켜 건립 절차를 다시 진행하려며 제기한 시민청원이 어제까지 300명을 넘어 청원 요건을 갖췄습니다. 이에 따라 권오봉 시장은 오늘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청원자와 면담을 진행했으며 다음 주 답변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한전 국정감사에서 예상했던 대로 한전공대 설립의 타당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거친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적자가 심한데 무슨 대학 설립이냐고 따졌고 민주당 의원들은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끌 사업에 딴지 걸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시작부터 한정공대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과연 바람직한 정책인지 여러 이견이 노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적자인 상황에서 전력기금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무리라며 공세를 이어갔고, 여당 의원들은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적극적인 옹호에 나섰습니다. 공대를 또 만들어요. 돈을 들여서. 거기에 전력기금 쓸 계획이 있습니까, 사장님? 특히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의 감정적인 발언도 거침없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시던데 네. 혹시 사장님 시키셨습니까? 이에 대해 여당 의원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라며 당리 당략에 이용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고품질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라고 하는 본연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에 저는 직면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야당 의원들은 특성화대학과 겹친다고 지적을 이어갔지만 한전은 개념부터 다른 대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전문 인력 양성과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대학들이 취업형 대학이었다면 이 학교는 창업형 대학이 돼야 되는 점에서 시도 자체가 다릅니다. 또 학력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학은 무리라는 야당의 지적에 한전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야 하는 인프라라며 한정공대 설립의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최근 교통사고 전체 건수는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오토바이 사고는 오히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배달 건마다 수당을 받는 배달 대행업이 성행하면서 사고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난폭 운행하는 오토바이가 눈에 띕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 교차로 가운데까지 나와 신호를 기다리고 중앙선을 이리저리 넘나드는가 하면 승용차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빠져나옵니다. 신호 위반도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경찰이 교차로에서 단속을 시작하자 불과 40여 분 만에 7명의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자, 적용법조는 신호 위반입니다. 벌점은 15점이 부과되고요. 이륜 자동차는 범칙 금액은 4만 원입니다. 단속 현장의 경찰들은 최근 배달 대행업이 성행하면서 오토바이 난폭 운전이 부쩍 잦아졌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배달 앱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퀵 서비스 업체가 증가하다 보니까 배달 업체에서 난폭 운전을 하거나 인도 주행 이런 위반 행위로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난폭 운전은 사고로 이어집니다. 지난달 여수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통계에서도 지난 5년간 오토바이 사고 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의 오토바이 사고 증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경찰 등 전문가들은 교통 질서를 준수하려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배달 업계 차원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배달 업체가 늘어나고 배달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경쟁이 심해지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데 배달 사고가 나면 개인뿐만 아니라 업주 측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어떻게 좀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계속되는 오토바이 난폭 운전과 늘어가는 오토바이 교통사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송기근 고흥 군수가 검찰개혁 촛불집회 폄하 발언에 대해 사과했지만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흥 군의회 송우섭 의장 등 9명의 의원들은 긴급 성명을 내고 송기근 군수의 검찰개혁 촛불집회 폄하 발언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정파 이념에 매몰돼 정치적 중립 의무를 망각한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고흥군 농민회도 성명을 통해 송 군수의 발언으로 7만 군민과 수많은 향후들이 검찰개혁을 바라는 수많은 국민들로부터 질타와 멸시를 받게 됐다며 즉각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고흥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송 군수의 발언과 관련해 실망스럽고 참담하다는 의견과 함께 고흥 농수산물의 불매 운동까지 언급하는 등 비난 댓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네, 해마다 이맘때면 과거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번영했던 마한의 역사 문화가 축제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주제로 마한문화권 시군들이 유사한 축제를 수년째 따로 열면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5년째를 맞는 대한민국 마한문화제가 개막했습니다. 국립나주박물관 일원에서 사흘간 펼쳐집니다. 이 전라남도 대표 유망축제로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도 그것을 관광객들이 좀 많이 성원을 해주셔서 꽃단지를 2만여 평을 좀 확대를 하고 하루의 시간차를 두고 영암에서도 제5회 마한축제가 열립니다. 축제장은 나주시의 축제장에서 고작 6km, 차량으로 10여 분 떨어진 곳입니다. 마한축제에 투입한 예산은 나주시가 5억 9천만 원, 영암군은 1억 원. 예산의 차이만큼 규모를 달리할 뿐 공연과 체험행사 등 세부 프로그램들은 유사합니다. 같은 주제의 축제를 각기 다른 시군에서 5년 동안 따로 열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여와 공주 같은 경우 백제문화제를 함께 하고 있고 우리 진도와 해남 같은 경우도 명량축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함께 치름으로써 그 브랜드 효과라든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더 훨씬 크기 때문에 나주시와 영암군의 마한축제 개막식에 각각 단체장들이 품앗이하듯 참석하고 시군 공연단을 보내는 게 유일한 상생입니다. 나주시에서는 시립합창단 그리고 우리 영암군에서는 기예무단 공연팀을 저희가 상호 파견을 해서 공연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 통합의 필요성은 양 시군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전제 조건인 축제 규모 격차 해소는 당장 어려워 올해의 비판은 내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여수에서 검은도로 가는 여객선 운임이 섬 주민과 여수 시민 외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도 50% 할인됩니다. 여수시는 섬 여행 비수기를 기해 여객선 요금 지원을 시행해 본 뒤 성과가 있을 경우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여수 검은도 항로의 일반 승객 요금은 36,100원이며 여수 시민의 경우 50%만 내면 되고 섬 주민들은 최고 6,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전남 평생학습 박람회가 오늘 순천에서 개막됐습니다. 제2회 전라남도 평생학습 박람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일원에서 평생학습, 전남을 잇다, 사람을 잇다를 주제로 도내 115개 평생교육 기관단체가 한자리에서 평생학습을 통한 소통과 축제장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 50여 학습 동아리가 참여하는 공연과 작품이 전시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됩니다.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의붓 아버지와 범행을 공모한 친모가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계부 32살 김모 씨와 친모 39살 유모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형을 선고하면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부부는 지난 4월 중학생 딸이 계부인 김 씨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는 등의 이유로 차 안에서 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양시가 지역 생태자원을 활용해 휴양시설 조성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광영동 수변공원 조성과 관련한 보고회를 통해 수어천의 산림과 습지를 중심으로 체험터널과 산책로 등 다양한 시설 확충을 추진하기로 하고 기본 계획을 확정한 뒤 예산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사업이 망덕포구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시승격 70주년을 기념하는 제25회 순천 시민의 날을 오는 15일 개최합니다. 순천시는 오는 15일 시승격 70주년 새로운 순천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제25회 순천 시민의 날 행사를 시청 주변에서 대화합 축제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아고라 공연과 자유발언대, 길거리 공연, 플리마켓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전 시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공모전이 추진됩니다. 광양시는 이달 말까지 미세먼지 저감과 녹색 환경도시 구축 등을 주제로 시민들의 제안을 접수해
선정된 작품들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지난 7월 지역 기업과 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기 환경 개선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정보 공유와 함께 환경 개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립 조례 호수도서관에서 내일 생태환경음악회가 개최됩니다. 순천시 조례 호수도서관에서 열리는 제2회 생태환경음악회 행사는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과 환경보호에 대한 메시지 전달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의 특화 도서관 육성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돼 진행됩니다. 순천 삼삼도서관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미술품을 무료로 대출합니다. 순천시는 순천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해 삼삼도서관에서 오는 15일부터 시민들에게 미술품 무료 대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지역 예술인의 미술품 100여 점을 수집해 시민들에게 대출하기로 했습니다. 네, 개편을 맞아서 정혜지 아나운서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뉴스데스크 진행을 마무리합니다. 인사드리시죠. 네, 그동안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최선을 다해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